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오래된 아이폰 2대를 포함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 커피와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있다. 배달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서 차를 압류당했다.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 장사진이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 중단,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이 상태가 한 달째입니다. 공무원들과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던 식료품비 지원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아서 끊긴 상태입니다.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식료품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공무원 중 3분의 1이 무급 휴가를 받은 상태고 또 6분의 1은 미국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비영리 단체에서 공무원들에게 $150, 우리 돈으로 21만 4천 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받기도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소액의 지원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겨울에 접어드는 이 계절이 더 혹독할 텐데요. 5일부터는 저소득층 식료품비 지원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업 중단을 하루 앞두고 개인 별장에서 위대한 개츠비 컨셉의 파티를 열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미국 의회를 두고 서로 싫어하는 그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극단으로 대립할 때 국민들이 받는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우리 정치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의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책, 도정 소식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3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절강습지 인근 갯벌치유센터 관광 플랫폼 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이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순천만 절강습지 인근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포함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중 이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안의 안건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가 이번에 시의회에 요청한 이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갯벌치유센터 절강습지 주변 약 900평의 주차장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되자 그동안 습지 훼손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발해온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 순천시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안건에 보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순천만 절강습지 갯벌치유센터 공사 반대 시민연대 측은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추진 중인 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순천시가 서둘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은 행정의 신중함과 책임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시민단체의 안건 심의 보류 요청을 관련 상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 처리된 셈인데 지역 시민단체 후속 입장이 나왔나요? 네, 절강습지 갯벌치유센터 공사 반대 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 행자위가 시민단체의 반대 설득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반대 연대는 순천시는 절강 습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이 방문객들이 스카이큐브나 이 도보로 이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를 뒤집고 이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순천시와 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네. 시민연대는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세계 자연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큰 변경안을 의결한 순천시의회 행자위원회에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히고 본회의에서 해당 변경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안건을 상정한 모든 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결국 해당 안건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황인데요. 지역시민단체의 순천시의회 본회의 부결 요청이 무산되면서 지역시민단체의 절강습지치유센터 입지 결정 대결 양상, 이 순천시에서 순천시 의회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절강습지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 순천시나 의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사업 반대 동력이 앞으로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연대는 해당 안건 본회의 통과 후 아직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회의 상정 이전에 이 시민의 경고를 외면한 반생태적 행정과 의원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순천만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라 추가로 더욱 강경한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광양 지역의 철강산업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8일 포항과 당진상공회의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 방안 건의문을 제출했어요. 네, 철강산업 도시인 광양시 상공회의소가 이 철강 도시인 포항시와 당진시 관할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이 공동 건의문을 정부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 탄소 배출 주범이라는 인식과 최근 기후 변화 위기와 국제적인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이른바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광양시와 또 포항시, 당진시의 상공회의소가 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는데요. 이들 상공회의소는 K스틸법 제정과 이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 총량 완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공동 건의문을 제출을 주도한 이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철강 산업이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과 일본산 저가 철강제의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제4기 탄소 배출권 할당량의 급감까지 예상된다며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전 할당량이 축소된다는 것이 이제 철강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이 현실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철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 제도는 사전 할당량이 축소되고 또 발전 부분의 유사 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 철강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탄소 배출이 많은 이 제철소가 배출권 거래에 내놓을 일종의 부담금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 배출권의 구매 비용이나 전력 요금 인상분을 합산하면 업계에서 부담할 연간 추가 금액이 5천억에서 6천억 원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이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철강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속도 조절과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상공회의소는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과 국회의 산업 지원 입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이나 또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대응이 절실하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산청 매청을 여수에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 지역 정치권에서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이 해안수산 정책의 균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수시 의회가 수산청 외청의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운이나 항만 중심의 기능이 과도하게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수산 행정이 특정 도시에 집중된다면 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산업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 여수시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나 인력의 고령화, 또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수산 행정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청의 외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해운과 수산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국가 해양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 의회는 정부가 여수의 수산청 외청을 신설해 수산정책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여수시 의회 김철민 의원은 수산정책의 개혁은 이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을 통해 어업 생산부터 유통이나 소비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국민의 먹거리나 식량 주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겨울철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독감,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막상 예방 접종을 하려고 하면 부작용,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축적된 이상 반응 관련 대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가 이상 반응이 생긴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팀 김원익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겨울철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시작됐지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왔다거나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주변에서 좀 종종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피해 신고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은 지금까지 약 10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약 10만 건이 심의됐고 전체의 약 30%, 즉 2만 8천 건 정도가 보상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라남도 경우 총 3,632건 신청 및 심의 완료됐고 이 중에 약 38%인 1,378건이 보상 결정됐습니다. 네, 전남도의 경우는 1,378건. 통계 수치만 봐도 이렇게 적지 않은 건수로 보이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사례는 다양합니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두통 같은 경증부터 심근염, 안면마비, 신경계 이상 반응 등 중증도 증상, 그리고 혈전증이나 사망 등 중증 사례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이상 반응 사례가 심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피해 신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네. 현재는 초기 접수 단계입니다. 네. 아직 전국적인 통계는 집계가 진행 중이지만 전라남도 경우 문의나 신청 예정 건이 약 1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청과 심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어떤 사람들이 좀 대상인지 특별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피해가 발생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보건소에서 접수 후 시도와 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고 이후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그러면 신청할 때는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서류나 뭐 준비물이 있을까요? 구비 서류로는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신청서 또는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피해 신청을 받은 이후에 심의가 들어갈 텐데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전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의학,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접종 이력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접종과 피해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방금 말씀해 주신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네. 특별법의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 제도로 명확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접종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이전보다 보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피해자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이미 신청한 분들은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는 재심 신청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는 재심 신청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 판단에 혹시나 이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소를 통해 재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이를 통해 보상 여부를 다시 한번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보상 승인이 됐을 때 이 피해보상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네, 보상 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진료비와 간병비 전액 보상 또는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일시보상금 네. 또 사망 시에는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또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의료비나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보상 규모는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좀 전반적인 정보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2021년하고 2024년 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대상이며 보건소에서 신청,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면 보상, 이의 신청과 재심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보다 보상 기준이 또 완화됐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 번 더 추가로 접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긴 만큼 많은 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팀 김원익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들을 직접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평년보다 빨리 돌아온 호흡기 감염증 유행 체크해봤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실 감기 기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 회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감기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네, 그만큼 호흡기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날씨가 추워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또 RSV인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환들의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유아들부터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 소아과마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새통이 이루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오전에 소아과를 다녀왔어요. 네. 꽤 큰 병원을 다녀왔는데 오전부터 진료 대기가 길어지면서 오전 11시도 채 안 돼서 오전 진료 마감이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그 의료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모두가 마감이 된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대기 번호가 한 20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네.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아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서 진료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왔는데 이렇게 환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오늘 근데 월요일이라서 많을 건 조금 예상했는데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요즘 이제 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도 이제 뭐 콧물, 기침, 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나고 오늘도 원래 이렇게 평소에는 이 시간대 오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왔는데 이제 접수가 마감됐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죠. 일단 그 형이 있어가지고 형이 또 어린이집 다니니까 혹시라도 이제 올마오진 않을까 하기도 하고. 좀 작년보다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날씨도 이러고 이러고. 아, 저도 진짜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작년보다 좀 빨리 왔다. 맞아요. 시즌이. 네. 아,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라서 환자가 많을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진료를 못할 정도로 많았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요 이 병원 입구마다요 진료를 못 받아서 그 다음 병원을 가야 되니까 병원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았어요. 다 병원 전화해보고 지금 진료 가능한가요 물어보고 또 찾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재 뭐 그렇게 찾아도 대부분의 소아과에는 지금 이렇게 환자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들도 진료가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환자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 현재 독감 유행이 확실히 심상치 않다고는 하는데 심상치 않네요. 네, 최근 전국 독감 환자가 1년 전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요. 이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인 거죠. 네. 이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요. 올해 43주, 그러니까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요. 3.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3.5배가 늘어난 겁니다. 야,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이거 좀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이 입원 환자 감시 결과를 보면요. 43주차 입원 환자는요. 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이 더 많아진 겁니다. 네네. 네. 현재 주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A형으로 이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이 독감 유행이 확실히 지난해보다 2달 정도 일찍 시작했다고는 들었는데 네. 벌써부터 유치원이나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독감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나이대 환자 수가 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벌써 중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독감에 걸려서 뭐 격리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입원한다던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병원 갔을 때도 이미 퇴원을 하고 나가는 어린 아이들도 많았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병원에서 환자는 인터뷰 그 보호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독감 검사를 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미취학 어린이였어요. 아. 네, 또 검사를 마친 환자 대부분은 독감 확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고열이 나거나 탈진한 환자들은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또 많지 않아서요. 입원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감 유행이 빨라지면서 자녀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부모는 예년보다 독감 유행이 좀 빨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코에서 3번 할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코피 날 수도 있어서 팔이랑 얼굴만 꽉 잡아주세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코로나랑 그 독감 검사한다고. 네, 입원하려고 지금 열이 계속 안 떨어져서 계속 나가지고. 콧물나서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보자고 해가지고 증상이 있긴 해서 검사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독감 그 열이 일단 많이 났었고 그전에 뭐 그 전부터 감기 기운도 있었던 상태에서 열도 많이 나가지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나가 독감 많아가지고 거의 지금 입원할 방도 없다거든요.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맞았어요. 맞을만 할 때쯤에 감기 걸렸고 나을 때쯤에 맞자 갈라니까 또 감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걸렸죠. 진짜 잘 넘어가겠지. 그래도 좀 늦게 걸리겠지. 이랬는데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까지 제가 또 듣고 나니까 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이 아이는 돌 전 아이였는데 네네. 독감이 의심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코로나 검사까지 3번을 찔렀어요, 코에요. 아기가요? 네.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네.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면서 네. 아직 독감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요. 저도 아직 못했어요. 저도 사실 안 하긴 했는데 네. 그렇군요. 지금보다 더 유행이 되기 전에 접종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어린이나 임산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기관별로 접종 가능한 백신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광양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유연옥 팀장 인터뷰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저희가 지금 9월 22일부터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50에서 64세 광양 시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신분증 혹시 그리고 임신부의 경우는 임신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그리고 광양 시민으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접종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2달가량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우리 필수 접종 대상자들은 꼭 면역 획득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확실히 예방이 가장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독감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당부하기도 하죠. 네, 이 기침 예절을 실천하고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해야 하고요. 또 날씨가 춥긴 하지만 실내에서 자주 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각 지자체마다 홍보에 나섰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단체 생활하는 학교마다 추가적 공지를 보내서 독감 유행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보건소 건강증진과 박명수 팀장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 교육청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이나 포스터 공문 등을 발송해가지고 그 적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한 3주 만에 접종률이 지금 현재 한 65% 정도 지금 접종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한 2-3% 향상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감 면역력을 빨리 갖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해야 돼서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에 접종을 독려를 해서 어르신들의 감염도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독감이 아니더라도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 유행한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서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또 개인 위생 관리가 주위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뭐 저도 들었지만 그 기침 예절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전염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그 병균을 갖고 있으면 네. 최대한 이제 안 전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침 예절할 때 이 팔을 살짝 꺾어서 네. 이 안쪽에다 꼭 기침을 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 굉장히 생활했는데 네네. 약간 지금은 조금 느슨해졌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어린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지만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관리가 조금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학생 음. 사이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시기에는 좀 유독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네, 시기다 맞습니다. 보니까 마스크 네. 생활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렇게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남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미래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인공태양은 핵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유치위원회는 대정부 건의, 전국적인 홍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에 들어서게 되면 2050년까지 200개 이상의 관련 기업과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유치 추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전남도는 도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 30일 강희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국회를 방문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26년 국고 현안 사업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네네. 이번 방문은 전남도가 꼼꼼하게 준비한 서면 질의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국회 심의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네. 전남도는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고흥 복내 간 국도 15호선 확장, 그리고 신안 앞에 하원 국도 77호선 연결, 네. 민간 전용 우주 발사체 엔진 시험 시설 조성,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국립긴산업진흥원 설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건의되었습니다. 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가 협력하고 전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포함해서 전남 예산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됐는데요. 김영록 도지사가 2050 전남 탄소 중립 비전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2050 전남 탄소 중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부산시와 일본의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야마구치현, 사가현 등 한일 8개 시도현이 함께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인데요. 199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아주 전통 있는 협력의 장입니다. 네. 올해는 UN SDGs 네. 지속 발전 가능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 시책을 주제로 한일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 2050 탄소 중립 비전과 함께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시행,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8개 시도연 지사들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2026년 UN 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행사에 대한민국 여수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도가 동북아 탄소 중립 실현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생태 자원인 여자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가해양생태 거점으로 도약할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통과가 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97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여자만은 전남 보성과 순천 일대에 펼쳐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염습지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과 흑두루미, 붉은 발말똥개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네. 전남도는 이런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해양 생태 보존과 관광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전남도는 지난 4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 계획을 보완해가며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단순한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수산 자원 감소, 어업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사업임을 강조한 결과 정부의 공감을 얻어내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네.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갯벌 복원과 철새 서식지 확충, 염습지 멸종 위기종 보호시설, 그리고 생태교육관과 전시관, 그리고 육해상 탐방로 확충 등입니다. 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여자만을 세계적 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지이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만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항 이용 시 안전 문제가 단연 첫 번째로 중요하죠.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사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남도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여수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 관광의 중심이지만 그동안 활주로가 짧고 안전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네. 특히 내년 가을에 열리는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항 운영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우선 여수공항의 활주로를 기존의 2,100m에서 2,800m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활주로가 길어지면 더 큰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지고 기상 악화 시에 결항도 줄어드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네. 또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위각 시설 개선, 활주로 끝 안전구역 확장,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등 항행 안전시설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에는 일본과 중국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방문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여수공항이 남해안 남중권을 대표하는 신뢰받는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연장과 부정기 국제선 운항까지 조속히 추진돼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서도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크고 빠르게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대규모 산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대형 산불에 대비해서 실전과 같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산불이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제 상황처럼 신속한 인력 투입과 자원의 동원, 현장 지휘체계 가동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진화 훈련을 넘어서 주민 대피와 문화재 보호까지 함께 진행이 되었고요.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며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네. 경찰은 현장 통제와 교통 안내를 맡고 소방은 민가 보호와 문화재 소산 지원을 담당했으며 군부대는 인력 수송과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발생 즉시 초동 진화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평년보다 12일이나 앞당겨서 운영하고 드론 감시, 야간 신속 대응반, 그리고 헬기, 그리고 전문 진화대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3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 김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